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드시 듣는 국어, 반듯한 국어 이문아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지금부터 시작하는 독서 모의고사 특강 OT라는 제목으로 이제 왔는데요. 모의고사를 대비해 본 적이 없는 친구들, 여태까지 내신만 열심히 공부하고 모의고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예비 고1, 고1, 고2 친구들 대상으로 가장 먼저 시작하는 독서 적합한 강좌입니다. 자, 선생님 소개 먼저 할게요. 선생님은 연세대학교에서 국어교육학 석사까지 마쳤고요.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근무 가능한 자격증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치 미래탐구에서 여러분들 만나고 있고요. 배우는 즐거움 배즐에서 여러분들과 지금 전국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의고사 학교 내신과 어떻게 다른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모의고사가 어려운 이유 선생님도 잘 공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 범위가 없죠. 자, 교과서 범위 우리 주어지는 내신 시험과는 다르게 모의고사는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암기하고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굉장히 낯설죠. 그래서 심리적인 압박감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불투명하니까요. 두 번째, 독서의 경우 특히나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교과서 수록작을 열심히 공부한다든가 학원에 가서 특강을 듣거나 내가 따로 모의고사 풀면서 나왔던 지문이 다시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문학의 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독서는요. 자, 출제 당시에 학력평가 그리고 모의평가 때 출제로 들어가신 교수님들과 선생님들께서 직접 작성하시는 지문이기 때문에 절대 사전에 미리 똑같은 지문을 볼 수가 없어요. 주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다양해서 우리가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범위도 없는 데다가 미리 알고 있는 것도 안 나오니까 모의고사가 당연히 막막하고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도요, 세 번째, 고정된 경향을 느낄 거예요. 자, 이 말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텐데, 모의고사를 최소한 5번에서 10번 이상 회차로 풀어본 친구들은 선생님 말 공감할 거예요. 자, 모의고사 안 풀어본 친구들은 저게 뭔 소리야 할 수도 있는데, 내신 시험지 같은 경우는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 해에, 당해년도에 몇 학년 선생님이 어디를 담당하시느냐, 학교 선생님 라인업에 따라서, 또 교과서 범위나 부교재 기타 등등 범위가 바뀜에 따라서, 또 선생님들 기분에 의해서도 좌지우지 돼요. 그 해 학년들의 수준에 따라서도 난이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유형이 기본 암기형을 물어봤다가 적용형을 물어봤다가 서술형도 단답형이었다가 그다음 길게 논술형이었다가 되게 다양하죠. 그런데 모의고사는 지문은 계속 달라지고 작품은 계속 달라지지만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의 유형을 가진 어떤 난이도의 애들이 나오는지는 항상 고정돼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인데 이거 모의고사스러운 문제인데 라는 것까지는 알아요. 익숙하다는 건. 하지만 정확하게 그 문제의 패턴을 파악할 줄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딱 문제를 만났을 때 너 이런 유형이구나. 너 A 유형이니까 이 순서대로 풀어야 돼. 너는 B 유형이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하는 사고 과정이 머리에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풀 때 어때요? 익숙한 유형이긴 한데 매번 새롭게 우왕좌왕하죠. 그런데도 매번 새로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 때 전략적으로 풀지 않고 그냥 매회 모의고사를 치르는 거에 의의를 둬서 마치 나를 그냥 테스트 받듯이 시험장에 가서 그냥 하는 만큼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모의고사에서 내가 독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미리 공부해서 그걸 가지고 패턴화된 나의 사고방식과 그다음 풀이 과정을 가지고 들어가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번 비슷한 마음으로 시험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강좌입니다. 추천 수강 대상은요. 학력평가에서 독서, 옛날에 비문학이라고 불렸던 요 파트에 접근 자체가 어려운 친구들, 그리고 독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될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모르는 친구들, 아직 패턴이 없는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들 들으면 좋을 강좌입니다. 특히나 요즘 모의고사에서 독서가 가장 어렵고 변별력 있는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고1, 2의 경우는 공감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1, 2 모의고사 선생님 봤을 때 비문학 지문이 가끔가다 어려운 게 나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문학과 화법작문이나 이런 데서 골고루 틀립니다. 비슷비슷하게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년이 올라갈수록요. 그 교육청에서 평가원으로 넘어갈수록 지금 기조가 문학은 상대적으로 쉽게, 비문학은 상대적으로 많이 어렵게 되는 추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독서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고1 때, 고2 때 독서 지문이 어려웠다면 반드시 지금부터 집중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교육청과 평가원. 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력평가는요, 교육청에서,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서울시 교육청, 인천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이런 식으로요. 평가원의 경우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고등학교 3학년만 대상으로 1년에 딱 3번,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그리고 11월 수능을 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평가원도 살짝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교육청 스타일대로, 평가원 스타일대로 지문 구성 방식이라는 게 있겠죠. 어떻게 지문을 구성할 건지, 그리고 문제를 출제할 때 문제 출제 유형은 어떻게 낼 것인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답을 만들어낼 때, 자, 매력적인 오답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죠. 항상 두 가지나 세 가지 중에 헷갈려요, 우리는. 그건 평가는 의도한 겁니다. 자, 함정을 어떻게 파느냐, 함정을 파는 스타일, 그런 것들도 우리가 원칙을 익혀야 합니다. 그런 학생들 들으면 좋고요. 그다음 세 번째, 여태까지 내신 공부 성실하게 암기하고 문제 푸는 거 열심히 해왔지만 모의고사 제대로 시작해 본 적이 없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대체로 내신 1, 2등급인데 모의고사 3등급 이하인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보통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같아야 표준입니다. 뭐 정상이라고까지 말할 건 없지만 보통은 유사해야 돼요. 내가 모의고사가 3등급인데 내신 1등급이다? 그러면 모의고사 공부 좀 더 하셔야 되겠죠. 반대로 내가 내신이 3, 4등급인데 모의고사가 1등급이다? 그러면 그 학군이 아주 특별한 학군이 아닌 이상 내신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밸런스를 맞추고 싶은 친구들 들으면 좋은 강좌입니다. 강의 목표는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의 모의고사에서 독서 지문 풀었을 때 어떤 지문 가져와도 다 만점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게 선생님 목표입니다. 강의 특징은요. 제재별 독서 지문을 분석합니다. 자, 독서 지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읽는지를 선생님과 함께 보면서 문제 풀 때는 순서는 이렇게 풀고 문제 풀 때 이런 거에 주의해야 되고 이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 되더라 하는 것들을 총 10단계로 명쾌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최근 5개 5개년 고1부터 고3까지 교육청 모의고사 또는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에 독서에 적용하여서 강의에서 분석한 내용을 이 과제장에다가 적용하며 체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달에 한 번씩 보는 학력평가를 선생님과 매일매일 함께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교재는요, 자체 제작으로 고난도 기출 3별로 제작이 되고요. 과제장은 매주 한 권씩 나가요. 그래서 매일매일 비타민 모의고사 매일 아침에 하루 50분씩 풀게 되어 있는데, 자, 이 강의를 수강하는 시점에 따라서 강좌 사용 방법이 조금 달라질 것인데 선생님이 지금 이 강좌를 기획하는 시점은 2022년 여름방학을 대비하면서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들으면 가장 좋은 강좌예요. 왜냐하면 매일 아침에 50분씩 그 수능 시간표에 맞춰 내기 위해서는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그 정도를 비워놔야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오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방학이 아니라 다른 시점에 이 강좌를 수강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하루에 하나씩 5일간의 분량인 비타민 모의고사 소화하기가 약간 어렵겠죠. 그럴 때는 시간을 변경하셔서 저녁 시간으로 빼서 공부하고 주말을 활용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수, 금 저녁 6시부터 모의고사 푸시고요. 토, 일 아침 8시 40분부터 모의고사 푸시면 되겠죠.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배즐센터에 오시게 되면 구성은 한 주에 한 세트씩 독서 기출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40분 동안 20문제 풉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당 2분 정도씩이고요. 이게 고1, 2 학력평가에서 넘기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만점은 100점 만점이니까 한 문화당 5점이겠죠? 그래서 분석된 엑셀로 이제 여러분들께 성적표 발송이 나갈 거예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독서를 풀 때 어떤 순서대로 이제 강의가 전개가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6가지의 갈래 중에 선생님 예술 뺐고요. 복합 뺐어요. 자, 그 뺀 근거는 출제 빈도에 의거해서 예술 뺐고요. 복합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수준에 시작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1주차의 인문이고요. 2주차의 사회 중에서 법, 제도에 관련된 조항 나오는 것들, 3주차의 사회 경제, 경제적 원리랑 그래프 나오는 것들, 경영학 용어 나오는 것들, 4주차의 과학, 5주차의 기술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첫 주에 인문 지문을 파악하면서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독해 원리예요. 자, 거시독해, 큰 글의 구조를 보면서 이 글은 이런 구조구나, 이 글은 이러한 내용 전개 방식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큰 틀을 파악하는 거.
그리고 미시독해를 통해서 문단과 문단의 관계는 거시독해라면 문장과 문장의 관계, 단어와 단어의 관계, 절과 절의 관계 같은 세부 요소를 통해서 이 지문의 키워드인 요 핵심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해내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2주차에서 사회법은요, 조항이 나와요. 근데 이 법조항이 선생님도 낯설고요. 여러분도 낯설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법을 쉽게 접하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법 조항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많고 추상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구체적인 사례, 즉 판례랑 연결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지 그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법률 용어를 정리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어떤 그 지문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나왔으면 누가 돈 빌려간 사람이고 누가 돈 빌려준 사람인지 그런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법을 접할 수가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접하기가 어려운 나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이 어렵죠. 그래서 용어 정리해 드릴 거고요. 경제도 마찬가지 이유로 어렵죠. 요즘 친구들이 뭐 예를 들어 주식을 한다거나 이런 나이가 하향 평준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처럼 경제 활동을 하지도 않고 나의 그 경제 생활을 관리해 본 적도 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 용어들이나 이런 원리도 낯설 겁니다. 그래서 글로 표현된 공식을 찾아내는 연습을 먼저 할 거예요. 자, 경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그래프랑 표가 나와서 계산을 해야 되거나 숫자 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 문과 친구들 상당히 멘붕이 오죠. 그런데 이 지문의 본질은요, 경제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회탐구에서 경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언어, 글로써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그걸 적용하고 대입할 수 있느냐? 근데 그 테마가 경제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라는 우리 초등학교 때 끝냈던 그 사칙연산 정도만 알면 이 공식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글로 표현되어 있는지, 그걸 어떻게 도식화하고 수식화할 것인지, 그 비례반비례 관계 어떻게 찾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그래프랑 표를 푸는 방법을 같이 배울 겁니다. 4주차 과학과 기술은 유사한데요. 과학의 경우에는 이론과 실험을 연결하고요. 자, 과학자가 이러이러한 이론을 폈어. 근데 실험을 했더니 실제 결과가 이렇대. 어떤 이론과 대응됐지? 하는 것들. 그리고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일상을 편리하게 해주는 많은 기계와 생활의 도구들. 이런 것들이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솔직히 관심 잘 안 가지잖아요. 근데 그걸 설명을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PPT를 넘기는 이 포인터가 어떻게 버튼을 누르면 이게 넘어가게끔 되어 있는지 그 컴퓨터 기술과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방법, 우리가 잘 하지 않았던 연습을 노력으로 채워야 되고요. 또 일반적 원리 추론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과학 지문에서 예를 들어 물리학, 화학, 생명공학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자, 이거를 배우지 않았다고 해서 이 과목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과 배경 지식이 내게 없다고 해서 원리를 추론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리 추론은 과학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문에 이미 주어져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추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문을 통해서 나와 있지 않는 정보를 논리적으로 유추하는 방법을 과학이라는 제재에 적용해서 해볼 겁니다. 그리고 기술에서는 순서 과정, 즉 어떠한 기계가 동작을 하려면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가 작동되는 순서 과정이 몇 단계로 나누어지고 어디가 분기점인지 이런 것들을 지문의 구조를 찾아내는 방법과 연결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으면 되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지문을 보면 별게 없어요. 자, 듣다 보면 내가 이건 잘하고 있었네. 내가 저런 건 못하고 있었으니까 적용해봐야 되겠다 하는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 감을 위해서 과제장을 정말 열심히 푸셔야 되고요. 이번 강의를 계획하면서 Q&A 게시판이 많이 활성화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강의 과제장에 해설이 자세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Q&A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강의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